네, 안녕하세요. 일단 저번 시간에 그 감정형에 대해서, 수준에 대해서까지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설명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애니어그램을 하는 목적이 알아차리기를 통한 건강 수준 상승이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건강 수준을 상승시킬 때, 뭘 알아차려야 되는지 이제 하나하나 계속 설명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좀 실전에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설명해 드릴 건데, 일단은 이 최종 단계가 어떤 단계인지 알면 좀 더 내가 저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구나 하면서 내가 점점 이제 수준이 올라갈 때 이런 느낌이구나 하고 좀 많이 좀 힌트가 돼요. 그래서 이제 미리 알려드리는 거고, 당장 이렇게는 되기 힘들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이제 천천히 알아차리기를 통해서 나의 수준을, 내가 현재 6수준이라면 내가 찬찬히 5수준, 4수준, 3수준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갔을 때의 이점은 내 마음에 정말 평안함이 많이 생기고요. 되게 좀 평화로워져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되게 내가 앞으로 뭘 해나가야 될지, 이런 일을 내가 하면 정말 좋겠다라고 이제 좀 그런 단계도 많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더 설명해 드릴 건데, 요즘 도파민 중독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거에서도 되게 빨리 벗어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완전한 인간이 되는 건 아니어서 도파민에 이제 막 SNS에 막 이제 쇼츠 막 보고 그럴 수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빠져나와야겠다라고 이제 스스로 좀 그럴 의지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좀 수준을 같이 올려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번에 이어서 잠시만요. 네, 저번에 이어서 머리형 가장 이제 높은 신호는 과연 무엇인가? 이거 아니네. 네, 그럼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감정형까지 쭉 설명해드렸고, 이제 머리형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머리형은 의심과 불안이 항상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잖아요. 물론 이제 다른 유형들도 불안이 있어요. 그런데 이 머리형만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뇌는요, 느낄 때 그 내가 좋은 미래를 상상할 때 그 불안하다 막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뇌는 계속 겪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내가 뭐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사업에 실패할 것 같은 불안함이 있어요. 그러면 이 뇌는 이미 사업 실패를 수십 번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리고 더 불안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자신감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단지 그냥 내 생각이구나. 진짜 이게 일어난 현실이 아니구나를 알게 되는 거. 그래서 좀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좀 삶의 파도를 탄다, 뭐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사람이 좀 마음도 고요해지고 불안이 없어진대요, 이 수준 1로 가면.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분은 못 봤지만 아무튼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준 1이 되면은 내가 내 생각하는 게 이렇게 다 그냥 단지 내 생각이었을 뿐이구나, 이런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준 1로 가면서 점점 이제 내가 불안이 점점 이제 사라지는 거죠.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5번부터 보시면, 내가 외부의 관찰자라는 믿음을 내려놓고 내 감정, 타인과 깊은 접촉을 한다. 그러니까 5번은 이제 되게 좀 동떨어져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내가 이제 동떨어져서 보지 않고 완전히 거기에 뛰어드는, 그 현실에 뛰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대를 앞서 세상을 완전히 다른 시야에서 보는 선구자의 역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6번은 이제 6번에 이제 두려움이 그 외부의 안내와 그런 게 없어지는 거가 이제 제일 두려운데, 그거에서 이제 벗어나게 돼요, 나중에. 그래서 이 6번은 내면의 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내면의 위원회가 사라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면의 위원회는, 6번은 내면에 되게 자신에게 권위 있는 누군가가 있어요. 몇 명 있어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무언가 의사결정을 할 때 계속 물어보죠. 이거 어떻게 생각해? 저거 어떻게 생각해? 이거 이렇게 할까? 이거 저렇게 할까? 하고 이제 계속 이제 물어보고 답을 구하고. 그래서 이제 내면의 위원회들에게 다 물어보면 본인이 이제 최종 결정을 하던지, 아니면 그 중에 제일 나은 걸로 어떻게 하던지, 좀 그렇게 하는데, 그 내면의 위원회가 사라지는, 그래서 내적인 권위가 생긴다, 그게 이제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고요한 마음이 된다. 그리고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괜찮아진다, 그런 상태가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힘없는 어떤 사람들을 용기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좀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7번은 충만감을 느끼기 위해서 특별한 대상이나 경험이 필요하다는 신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항상 와, 어떻게 저 하늘은 저렇게 예쁠까? 그리고 와, 지금 내 삶이 이렇게나 감사한 거구나. 그리고 내 삶이 이렇게나 특별하구나. 이런 거를 그냥 평소에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균에서 평균 이하에 있는 상태의 7번은 계속 이제 재밌는 걸 찾죠. 아, 이거 재밌을 것 같아 하고 막 이거 하고 금방 질리고, 아, 이거 막 열심히 하고 금방 질리고, 좀 그런 거에 좀 많이 빠져 있는데 이제 그런 것에서 벗어나게 되는 좀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이유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저런 모습이 될 수 있구나, 와, 정말 대단한 모습이 되는구나, 좀 그렇게 좀 소망과 희망,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머리형 보겠습니다. 아니, 본능형. 집을 떠나 다른 세상을 만들어 그곳에 살려고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는데, 이 내가 지금 여기에 있나요? 라는 요 질문. 자, 이게 어떤 뜻이냐면, 본능형은 뭔가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강박이 뭔가 있어요. 뭐 어떤 사건이 이제 터졌을 때. 그래서 그거를 무조건 해야 돼. 안 하면 내 생존에 위협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떻게든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쟤는 왜 내 말은 안 듣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내가 뭐 취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내가 막 다음 달까지, 요번 달까지 취업을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막. 그래서 잘 알아보지도 않고 냅다 일단 질러요. 그래서 냅다 일단 들어갔어. 근데 막상 들어가니까, 내가 원하던 회사가 아니야. 좀 이런 상태. 근데 사실 그 객관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좀 천천히 다음 달까지 아니면 다다음 달까지도 천천히 알아보고 들어가도 괜찮을 상황이었는데, 그 자기만의 그 세상, 자기만의 그 생존, 그것에 완전히 딱 빠져서, 이거 무조건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른 세상에 가 있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아무튼 이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8번 같은 경우에 이 최종 수준은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해야만 한다는 신념에서 벗어나, 그리고 스스로를 내려놓는다. 이 항복이라는 표현 있죠? 신 앞에 내려놓는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완전한 항복이라는 거는 이제 불교에서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영웅적, 눈물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영웅. 그래서 이 모두를 위해서 내가 눈물도 흘릴 수 있고, 정말 이들을 위해서 그런 엄청 좀 진짜 정말 영웅, 멋있는 영웅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거를 막 내가 인위적으로 만든 이미지가 아니고 진짜로. 그래서 되게 모두가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9번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세상에 참여한다는 것이 의미 없다는 신념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자신을 기억해낸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이 연결이 끊어지는 게 두려우니까 계속 맞춰요. 다른 사람들에게 맞추는 게 갈등을 피하는 거다 생각을 해서, 뭐 친구가 파스타 먹으러 갈래? 무조건 좋아. 친구가 라멘 먹으러 갈래? 좋아. 난 사실 속이 좀 더부룩해 오늘. 그래서 막 면 종류 안 땡겨. 그래도 막 가. 왜냐면 갈등이 일어나서 결국에 이제 연결이 끊어지는, 그 친구와 연결이 끊어지고 막 갈등이 생기고 그러는 걸 너무 싫어해서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이 없어져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할 때 좋은지, 아니면 내가 어떤 걸 싫어하는지 잘 몰라요. 그냥 다 좋대. 그냥 다 괜찮은데?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걸 인지하는 데까지도 꽤 오래 걸려요. 근데 이제 결국에 자신을 기억해낸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예, 그래서 어떤 모습이 되냐면 침착하고 역동적이고 평화롭게 현존한다. 현재에 존재하는 건데, 이건 또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어려움에 쉽게 굴복하지 않고 모든 것을 포용하며 화합과 갈등을 치유하는 힘이 정말 대단한 모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번, 내가 누구를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이란 신념에서 벗어나요. 그리고 나와 타인을 수용하고 현명하고 통찰적으로 현존한다.
분별 있고 현실적이고 고상하고 도덕적이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기준이 무조건 오라. 내 기준대로 안 하면 안 돼. 이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번도 세상이 정말 강하거든요. 그 자기의 기준대로 안 되면 생존의 위협을 받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나는 거야, 이거. 무조건 해야 돼, 지금 막. 예를 들어서 지금 밥 먹을 시간이 지났어요. 밥을 난 1시에 먹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는데 막 2시가 됐어요. 근데 밥을 못 먹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든 먹어야 돼. 막 뭐라도 찾아 먹어야 되고, 안 먹으면은 막 화가 나고. 아무튼 그런 상태, 그런 자기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굉장히 자기에게도 좀 뭔가 주어지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고요. 그리고 이제 애니어그램을 하는 목적 중에 처음에 몸의 신호 알아차리기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데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차려야 될 게 몸의 신호예요. 아까 앞서서 알아차리기 파트에서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편도체 안정화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편도체가 활성화돼요. 그러니까 멧돼지가 딱 나타났어요. 그랬을 때 내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근육들이 있어요. 편도체가 활성화될 때 이 뇌신경계와 관련된 근육들이 막 이제 되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 턱근육, 안구, 흉쇄 유돌근, 승모근, 장, 이거 등등 있어요. 그런데 이 편도체가 안정화될 때 왜 몸을 먼저 이완시켜야 되냐? 이거는 좀 간단히 예시를 드리면 여러분 엄청 지금 불안하고 두려운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당장 내일 면접이 있어요. 막 당장 내일 막 되게 중요한 회사 면접이 있어요. 그럴 때 면접 봐야 된다는 그 긴장감 막 되게 크잖아요. 그럴 때 병준아 긴장하지 마. 긴장하지 마. 긴장하지 마. 괜찮아. 하지 마. 긴장하지 마라고 계속 신호를 막 줘요. 그런다고 이제 긴장이 풀어지나요? 안 풀어지죠. 오히려 더 긴장돼. 그런데 이 몸의 신호, 그 긴장될 때 내가 나도 모르게 턱을 꽉 깨물고 있어요. 턱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이를 좀 떨어뜨려주고, 그리고 자율신경계 중에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게 호흡이거든요. 호흡. 자율신경계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심장이 막 자동으로 뛰고 소화가 막 자동으로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중에 호흡을 유일하게 우리가 제어할 수 있죠. 그러다 보면 그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편도체도 안정화되고, 그러면서 내가 눈에 막 이렇게 힘주고 있지는 않은, 눈에 힘주면은 여기 주름 생기잖아요. 그거 이제 풀어주고, 그리고 얼굴 근육 요런데, 그래서 이제 턱을 요거나 아니면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막 근육이 이제 긴장될 때 풀어주고, 그리고 어깨도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긴장되면 나도 모르게 그거를 이제 한번 풀어주고. 그래서 이제 김주환 교수님 얘기하셨던 거 중에 호흡을 4초를 들이마시면 8초를 내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2배로 내뱉는 거. 그래서 들숨을 뭐 2초 하면은 날숨을 4초 이렇게 내뱉고, 그리고 들숨을 4초 들이시면 날숨을 8초 내뱉고, 이런 방법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은 편도체를 안정화시켜 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안정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배 그 근육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알아차리는 것도 꽤 오래 걸려요. 처음부터 막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이제 계속 알아차려 보는 거죠. 내가 여기 꽉 깨물고 있네? 내가 눈에 힘주고 있네? 내가 어깨 올라가 있네? 이거를 이제 계속 알아차려 보는, 인지해 보는 좀 그런 시도만으로도 점점 이제 좋아질 거예요. 그런데 이 장은 왜 힘이 들어가냐? 이거는 이제 여기 제가 그 그림에 2000배라고 이제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뇌에서 장으로 보내는 신호보다 장에서 뇌로 보내는 신호가 2000배가 더 많다라는 얘기인데, 그만큼 이제 장에 진짜 뇌라고 불릴 만큼 엄청나게 많은 장신경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이제 장을 잘 이완시켜주면 이 불안함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감소하는데, 이건 이제 장신경계 이완 운동이라고 해서 나중에 또 따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면은 이제 일깨우는 신호. 이 정말 중요하죠. 애니어그램을 하는 목적 중, 그리고 알아차리기 하는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거, 이 일깨우는 신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